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미션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미션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해서 일반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미션 고장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오일 교환이에요. 오일 교환. 오일 교환 교체 시기를 놓쳐서 미션이 고장나서 내리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못된 운전 습관, 뭐 예열을 안 한다든가 기아 넣자마자 악셀을 밟는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자체 부품 결함, 이거는 그 여기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가지만 잘못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자체 부품 결함이 또 한 10% 정도 되고, 요거는 이제 복불복이죠.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워낙 많은 부품이 들어가서 이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 부품 결함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반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일 교환식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습관은 사용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 요거에 대한 해결법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구조를 보면 엔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동축 옆에 미션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토크 컨버터예요. 중간에 이제 토크 컨버터를 이제 갖다 놨는데, 이 엔진과 미션 사이에 이 토크 컨버터에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가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토크 컨버터를 반으로 잘랐을 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엔진과 미션을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펌프는 엔진과 연결돼 있다. 이건 뭐냐면 요게 엔진 축이고, 여기 펌프가 이제 이건데, 요게 엔진 회전수 그대로 이 펌프가 돌아요. 그리고 터빈은 미션과 연결돼 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중간에 보이는 요기 터빈, 여기 스테이터도 마찬가지로 미션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도 얘는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 때 어떻게 돌리느냐, 이제 펌프의 유체 에너지를 받아 터빈이 받아서 미션에 전달한다. 그러니까 여기 오일이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서 얘를 돌려서 이제 나가는 건데, 이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토크 컨버터 설명할 때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복잡해서.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스테이터는 출력 토크를 높인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스테이터. 그리고 펌프와 터빈의 회전수, 이 펌프가 10바퀴 돌 때 이 터빈도 10바퀴가 돌을 때는 댐퍼 클러치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1대1일 경우에. 그럼 댐퍼 클러치가 작동이 되면 때는 엔진과 미션이 직결이 되는 거예요. 직결.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유압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엔진 힘 그대로 미션에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댐퍼 클러치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오일 관련이라서,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에서 이 미션 오일 하는 역할이 이제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윤활 작용. 윤활 작용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유성 기어 보이시죠? 요게 이제 유성 기어고, 요게 이제 다판 클러치. 많죠. 크러치가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 전부 그 윤활이 잘 돼야 이 기아가 계속 잘 돌아가겠죠. 마모 없이. 그래서 윤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립 방지. 이 슬립 방지는 뭐냐면 이건 이제 언더드라이브 크러치인데, 여기 드럼 안에 이런 이제 다판 크러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크러치 플레이트랑 크러치 디스크랑. 이 동력이 전달될 때 유압으로 이렇게 얘를 압착을 시키겠죠. 얘가 압착이 되면 이 드럼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슬립 방지 기능이 있어요. 오일 안에 슬립 방지하는 그런 첨가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마찰제도 그 클러치 디스크에 마찰제가 갈색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이 마찰제도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꼭 미션 오일은 순정을 쓰셔야 돼요. 순정. 미션 오일은 꼭 순정을 써라. 이 마찰제와 그 이런 슬립 방지하는 기능이 그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순정 오일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유압류, 유압 기능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밸브 바디인데, 밸브 바디 안에 중간에 세퍼레이트 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오일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많은 구멍들인데 이게 다 오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오일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로 변경을 하고 유압으로 드라이브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작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4단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언더 드라이브 클러치, 오버 드라이버 클러치, 리버스 클러치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단 기준으로 했을 때 클러치가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사 브레이크, 로우 리버스 브레이크, 네, 이렇게 두 가지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원웨이 클러치, 이게 서로 작동이 다 되면서 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구동이 P 모드에 있을 때는 로우 리버스 브레이크가 작동이 된다는 표시예요. 이 작동은 뭐냐면, 다시 보여드리면 1차적으로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 유로가 변경이 되겠죠. 변경이 돼서 여기 클러치를 압착을 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안쪽인데 얘는 이제 바깥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러치가 여기 압착이 되면 이제 P 모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렌지 이제 후진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여기 보시면 리어 클러치가 작동이 되잖아요. R 모드일 때. 그러면 R 모드일 때 리어 클러치 요 부분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어 클러치 작동될 때 또 똑같이 솔레노이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러치가 작동이 되고 이제 실제 구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M 모드가 되면 다시 얘가 빠지죠. D1이 되면 언더 드라이브 클러치 여기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로우 리버스 브레이크는 계속 붙어 있죠. 로우 리버스 브레이크, 그 다음에 원웨이 클러치, 네, 이렇게 세 개가 붙으면 1단이 이제 작동이 되는데, 2단이 바뀌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빠지죠. 여기 빠지고 원웨이 클러치가 빠지고 2사 브레이크, 킥다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랑 클러치가 작동이 되면서 기아 변경이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요거는 오일 온도와 그 사용 마일리지를 나타낸 도표인데 80도일 때는 16만 킬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0도가 되면 미션 오일의 온도가 90도가 되면 8만으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100도가 되면 3만이 되고 점점 떨어지죠.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 127도가 되면 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게 미션의 분해도인데 이 안에 보면 수많은 고무링들이 있는데 이게 유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오버홀 키트라고 반 이상의 부품이 고무링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유압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7도가 되면 실링이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146도가 되면 플레이트가 슬립이 난다는 거는 뭐냐면, 클러치 디스크 이렇게 압착을 해도 클러치 플레이트랑 디스크랑 헛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타겠죠. 그리고 이제 157도가 되면 아까 얘기한 그 고무실이랑 클러치가 타고 그다음에 카본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주행하는 가장 좋은 온도는 8, 90도인데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그 실주행 온도, 일반 차들이 시내 주행이 우리나라 많으니까 보통 90도에서 100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가 되거든요. 8만에서 3만. 결국은 5만 정도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교환을 안 하면 아까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자동차 매니아나 이런 분들은 그 미션 오일 쿨러를 이제 따로 튜닝해서 달고 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그런 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일상용 차니까, 생활차기 때문에 그냥 그 실주행 온도 요게 맞춰서 오일만 교환해 주시면 이제 이런 실링이나 고무링이나 디스크가 문제 생길 리는 좀 없죠. 잘만 교환해 주면. 그래서 오토 미션의 수명 연장 공식, 이거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순정 미션 오일을 사용해라. 그 클러치 마찰제랑 유압에 대한 능력이 조금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순정 미션 오일을 사용해라. 그리고 냉간 시동 후 가능하면 오일 온도를 30도가량 올리고 움직여라. 시동 걸자마자 부응하고 돌면 오일이 처음에는 좀 뻑뻑하잖아요. 점성이 높아서. 근데 부응하면은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이 터빈에. 그래서 좀 오일 흐름이 좋아지면 출발해라.
그 다음에 기어 변경할 때 기어 변경 후 될 수 있으면 2초 후에 출발해라.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게 솔레노이드 밸브 신호 받자마자 전자니까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로가 변경이 돼서 여기에 흘러가는 기계적인 흐름, 오일이 이렇게 흘러서 크러치를 압착하는 시간, 이 시간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유로가 변경이 돼서 크러치가 체결되는 시간까지는 좀 기다려줘라. 그러니까 기어 변경 한 하나 둘 하고 그냥 출발해라. 그 다음에 급출발 급가속은 삼가한다. 이건 뭐냐면 토크 컨버터 얘기예요. 여기서 붕 돌리면 그 여기에 모든 힘을 이 토크 컨버터가 다 가져가거든요. 얘가 다 떠안거든요. 그 힘을. 저속일 때는 그 직결이 안 돼 있으니까 미션이랑 이 토크 컨버터가 다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급출발 급가속은 삼가해라. 그리고 5만 킬로 정도의 미션 오일을 교환한다. 이건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여기 일반 실주행 온도가 90에서 100도이기 때문에 여건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만 킬로 정도의 미션 오일을 교환하면은 자체 수명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다. 필터도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하는 게 좋죠.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은 오일 빼고 교환하는 건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니까 나중에 뭐 오일 교환하는 거 이런 거 세세하게 한번 다시 좀 알려드리고 요 정도만 지켜도 그 미션에 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